안녕하세요. 수석 다이아몬드 강경미입니다. 예, 전국에 이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리더님들도 안녕하시죠? 예, 이 자리에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신 리더님들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오늘 제 스토리를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화면빨이 잘 봤나요? 예,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진 찍는 거예요. 옛날에는 초창기에 아메이 시작할 때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사진 찍기를 싫어했고요. 제가 이제 아메이 사업을 성공하고 나서는 사진 찍고 나니까 너무 늙었다는 생각이 약간 드는 거예요. 주름이 좀 많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잘 안 찍습니다. 사실은 PPT로 여러분께 뭔가를 소개 좀 하고 사진도 좀 소개 좀 하고 이러고 싶었는데 사진 고르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은 그냥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제 모습이 제일 아름다워요. 현재 모습이. 예,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 코로나 터지고 나서 우리가 지금 못 만난 지가 지금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계십니까? 예, 안녕들 하시죠? 저는 코로나 터지고 그러니까 2020년 2월 달에 우리가 교육장을 폐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집에서 트레이닝복하고 반바지로 1년 반을 지냈습니다. 예, 우리가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을 정리하는 분도 많았고, 그리고 또 직장을 잃는 분도 많았고, 그리고 무급휴직에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탄치 못했던 제 생활을 이겨내면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끝까지 잡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1년 반 동안 정말 크게 나가서 돌아다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수입은 여전히 줄지 않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이 사업에 대한 가치를 더더욱 제가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제 자신이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저는 7남매 중에 6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우애가 다 오빠였습니다. 오빠 5분들을 어린 나이에도 오빠 5분들을 지켜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생활을 꾸려나가는 오빠들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직장인들은 참 이렇게 생활이 녹록지 않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제일 막내 5번째 막내 오빠가 그래도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막내 오빠가 그래도 젊은 나이에 20대에 굉장히 고급 승용차를 끌고 다니고 이러는 걸 보면서 사업을 해야지 성공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나이 25에 저희 같이 사는 남편을 만났죠. 근데 만났을 때 직장인이었으면 안 만났을 겁니다. 왜? 오빠들을 지켜봤기 때문에. 근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됐죠. 근데 결혼하고 이제 6개월 동안 연애를 거쳐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남편하고 10년 동안 살면서 두 다리 쭉 뻗고 잠 한 번 못 자봤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냐면은 경제적인 거였죠. 단 한 번도 10년 동안 단 한 달도 생활비를 제때 갖다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허덕거렸죠. 그래서 이 집은 언제고 내가 버는 돈이 진짜 내 돈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돈을 많이 들고 와도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결혼하고 10년 만에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서 많이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앞집에 살던 저희 스폰서, 스폰서님이 아메이라는 걸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파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파는 거는 자신이 없었어요. 어디 가서 노동을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 파는 거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파는 건 못해요. 제가 단칼에 거절을 했죠.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저희 집에 저희 개원들이 이제 친목 개원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 스폰서님이 이제 대몬통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잘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제가 대몬통을 가지고 오셨는데 식용유를 안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식용유를 갖다 달라고 해서 제가 1.8리터짜리 식용유병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5명 개원 앞에서 스폰서님이 데모를 하는데 그 1.8리터짜리 그 식용유를 들고 굉장히 벌벌벌 떠시는 거예요. 그게 왈칵 쏟아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 대고 한마디 더 얘기했죠. 중풍 걸렸냐고. 왜 이렇게 덜덜 떠냐고. 그러면서 스폰서를 막 구박을 했습니다. 그때는 스폰서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저 정도면은 내가 지금 해도 낫겠다라는 정말 진짜 겸손하지 못한 생각을 계속했죠. 그래서 그날 스폰서가 그래도 대충 하고 갔지만 그 데모를 보고 굉장히 제품이 좋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아이들 키워가면서 한 30만 원이라도 좀 벌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냥 저에게 만약에 지금처럼 에메랄드가 돼서 500을 벌고 다이아몬드가 돼서 1000만 원을 번다라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비전을 얘기했더라면 저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거는 남자들이 벌어오는 돈이지 그 정말 30여 년 전에 여자가 어떻게 그런 돈을 벌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냥 30만 원 정도 버는 일로 봤기 때문에 제가 겁 없이 그냥 이제 한번 그럼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이제는 이제 해보려고 이제 제품도 배달도 시키고 이제 해보려고 딱 시작하는 찰나에 남편이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그 주변에 그 동네에 살던 주변 분들에게 제가 좀 돈을 많이 빌려 쓴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기하게요. 저희 친정집은 돈이 없으면은 아버지가 가서 빌려오거든요. 그런데 이 시집은 돈이 없으면 여자가 가서 빌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사업이 힘들다고 돈이 1000만 원만 있으면은 뭔가 좀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하니까 저한테 얘기하니까 제가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뭐를 믿고 빌려줬는지 몰라도 저를 그렇게 막 빌려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이 부도나면서 집에 있는 전세금하고 가게세 빼가지고 주변에 그 같은 동네에 살던 그 개원들 돈만 겨우겨우 갚고 저희는 야밤도주 하듯이 정말 그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정말 나가서 뭘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참 누구를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육촌 동서가 이 과일 가게를 했습니다. 그 과일 가게에서 굉장히 부자로 사는 거를 제가 부자로 사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과일 가게 하면 다 저렇게 돈이 잘 되나? 돈을 버나? 라고 생각하고 저도 가서 자문을 구했죠. 나도 과일 가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왜냐하면 큰 어떤 머리 써서 하는 일 같으면 제가 못하는데 그냥 단순 노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 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그걸 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정말 대전 우리 집에서 먼저 살던 데서 1시간 떨어져 있는 신탄진이라는 곳에 제가 아파트 5동 앞에 그 가게를 하나 얻은 거죠. 얻어서 거기서 과일 가게를 10달 했습니다. 과일 가게를 10달 하면서 정말 너무 슬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교차로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 과일 가게를 하게 되면 하면서 저는 그래도 은행 이자라도 끄겠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보가 없으니까 거기에 오일장 쓰는 걸 몰랐어요. 딱 10분 거리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오일장에서 과일을 사다 먹지 과일 가게에서 잘 안 사다 먹더라고요. 아주 급할 때 아니면은. 그러니까 과일 가게가 딱 2달 하고 나니까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궁여지책으로 제가 교차로를 계속 보면서 뭘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막 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5동 그 신문 배달하는 사람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문 배달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내가 은행 이자 2군데 정도는 또 끄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1시간 반 동안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신문 배달하고서 한 4시 반쯤 들어오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 잠이 다 깼으니까 잠이 올 리가 없죠. 근데 또 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건국우유 배달을 70집을 배달을 했어요. 예, 그래서 또 60만 원을 또 벌었죠. 그럼 또 은행 이자를 또 몇 군데를 더 끄게 됐어요. 그러면서 7시에 새벽 시장에 나갔어요. 과일 사러. 그렇게 제 생활은 새벽 3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렇게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래도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걸 버틸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살던 동네의 앞집 아줌마가 제 스폰서잖아요. 제가 그 동네에서 어떻게 떠난지를 알기 때문에 저희 스폰서는 저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아메이를 할 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알려는 주고. 그런데 그 위에 업라인은 나를 잘 몰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 오다 가다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제가 굉장히 2달 이상 이제 과일 가게를 하면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딱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6개월 동안 라면 끓여 먹을 돈만 있어도 아메이를 한번 알아보겠다. 나 같으면, 자기 같으면 6개월 동안 라면 끓여 먹을 돈만 있으면 아메이를 한번 알아보래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해도 아메이가 그렇게 크게 와닿질 않았는데 그날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죠. 그래? 아메이를 그럼 한번 알아봐? 예. 과일 가게 문을 닫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대부분 정말 어렵죠. 예. 손님들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내가 언제까지나 이 일을 계속 잠을 3시간 자고 20시간 이상을 일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는 탈피하고 싶은 욕심에 초등학교 2학년 다니는 아들을 오후 1시에 학교에서 오면은 과일 가게에다 앉혀놓고 제가 교육을 받으러 왔어요. 대전 갈마동에 1시간 걸려서 오거든요. 1시간을 버스를 타고 와요. 와서 2시간 교육을 받아요. 그럼 4시예요. 그럼 5시에 집에 가면 5시가 돼요. 그럼 아들이 막 울고 있어요. 왜 우니? 그럽니까? 누가 과일을 사러 왔는데 가격을 몰라서 못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욕심에도 그걸 못 팔았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 속이 상해가지고 막 울더라고요. 예, 그런 생활을 이제 계속 또 몇 달 또 이어가고 있는 거죠.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나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남편에게 아메이를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메이를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남편은 사업하다가 부도 나가지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어요. 이게 어디 가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뭐가 하면 될까? 뭐 하면 될까? 정말 뭘 찾으러 다니느라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기웃거리고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먹고 그 진짜 신탄진의 북부경찰서 앞에 그냥 무슨 배짱으로 막 운전을 하고 막 오는 거예요. 오다가 이제 운전으로 대게 걸렸죠. 먼저도 이제 전적이 화려한 데다가 걸렸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벌칙금이 한 300만 원짜리를 하나 끊어왔어요. 정말 그 5, 6년 전에
제가 정말 돈이 없어서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김영삼 정부 들었으면서 사면 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돈을 사면 조치 받았습니다. 성질 급해서 좋을 건 없더라고요, 사실은. 예. 그러면서 남편 그러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10년 전에 뭔가 비전을 봤으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호적을 파왔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왜 이 사람을 무시하지? 이 사람이 하면 이 사람이 아메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남편을 계속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단칼에 나까지 끌어들이지 마. 너 하는 건 말리지 않겠어. 나까지 끌어들이지 마라고 얘기할 때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어떻게 부부가 이래? 너는 해서 망해도 되고 나는 하면 안 되는 거? 그거는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래? 어디 한번 그럼 해보자. 그래서 그때 정말 이혼을 불사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래도 네가 아메이를 안 알아봐? 이런 식이었죠. 근데 정말 남편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남편은 소리도 안 질러가면서 저를 이기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남편을 딱 하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였어요. 집 나가는 거. 그래서 제가 가출을 생각했죠. 그래서 95년 7월 23일 날 방학을 주면서 두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이 과일 가게에서는 절대로 너희들을 잘 먹여 살릴 수가 없어. 너희들이 원하는 걸 해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아빠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엄마가 아빠 좀 버릇을 좀 고쳐놓고 싶은데 너희들이 엄마를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데 엄마가 5번만 나갔다 오면 돼. 그랬죠. 그랬더니 큰아이는 정말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정말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그래서 알았대요. 그런데 작은 애는 배만 부르면 내가 나가는지 들어가는지도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저는 나왔습니다. 집을 나왔는데 정말 갈 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 집에 갔어요. 예, 스폰서 집에 갔는데 스폰서님 남편분께서는 그 버스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한 번 나가시면 며칠씩 안 들어오시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때마침 정말 거기밖에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정말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위로주도 사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4일 지나 그래도 옆집에 미용실이 있는데 미용실에 이제 전화를 해서 항상 우리 집 안부를 물어보죠. 우리 집 지금 어떻게 돼 있냐고. 예, 그런데 별일 없다고. 그런데 마지막 4일째 되는 날 전화를 하니까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술이 취해서 운전을 하고 나를 찾으러 다닌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겁이 덜컥 났어요. 왜? 아메이 사업 시키려고 지금 제가 집을 나왔잖아요. 그런데 술 먹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라도 나면 그도저도 아메이도 못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나자고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어디냐고 단박에 달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은 못 들어가고 각서를 써라. 내가 집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다. 내가 당신이 게으른 건 용서가 되지만 나는 비전 없는 건 용서가 안 돼. 왜냐? 내가 지금 나이 35세 앞으로 내가 50년을 당신하고 더 살 텐데 50년 동안 어떻게 비전 없는 사람하고 살아? 나는 그거 못 살아. 그러면서 각서 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정말 다방 한 구석에 앉아서 각서를 썼습니다. 그러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뒤로부터 과일 가게가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저는 정말 시작도 잘하지만 포기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일 가게를 그 달에 바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뭐 그 안에 들어있는 부식 같은 거는 정말 그 앞에 그 개척교회에다 다 갖다 줬어요. 점심 식사할 때 쓰시라고. 그리고 제가 돈이 없잖아요. 정말 돈이 없어서 세를 얻어야 되는데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1시간씩 그 버스를 타고 교육장을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메이 프라자 근처로 이사를 가자. 그래가지고 정말 아메이 근처에다가 다 쓰러져가는 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사골세 450만 원짜리. 그걸 얻었는데 사골세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가게를 다 정리하니까 돈 180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쫓아갔는데 시어머니도 역시도 너도 길거리에 나앉고 나까지 길거리에 나앉으면 둘 다 나앉으면 어떡하냐, 나는 못 준다 그러면서 단칼에 자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주변에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남편 친구분 한 분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찾아갔죠. 정말 무릎 꿇고 사정을 했습니다. 적금 대출 하나만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2천만 원짜리 적금 대출 받는데 그분이 사인을 해주셨어요. 정말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래서 그분 사인으로 인해서 돈 2천만 원 대출 받아서 당장 갚지 않으면 형사이권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거 갚고 사골세 450만 원 주고 하나 얻고, 그리고 아이들을 놓고 다니는데 제가 연탄 보일러를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름 보일러로 고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한 1,500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돈 500만 원 딱 쥐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500만 원 떨어지기 전에 내가 이 사업에 성공해야지. 그래서 정말 완전히 코너에 몰려있는, 진짜 몰린 그 마음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300만 원이었어요. 이자 돈하고 뭐 이것저것 생활비하고 300만 원. 그러니까 처음에 뭐 돈이 안 되니까 300만 원이 그냥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2달 만에 저는 SP를 했습니다. 두 달 만에 SP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300만 원 들어가는 데서 100만 원이 어쨌든 좀 이게 지출이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점점 지출을 줄여 나갔죠. 줄여 나가면서 저희가 11개월 만에 펄디디라는 걸 했습니다. 세 그룹이 독립되는. 펄디디가 되니까 이제 월 수입이 한 300 정도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 이제 들어가는 돈하고 나가는 돈하고 이제 마지노선이 된 거예요. 야, 이제 됐다. 그러면서 이제 한시름 푹 놓고 있을 때 그때 이제 IMF가 터진 거죠. IMF 터지고 나서 저희는 1억이 넘던 매출이, 세미나에 한 80명 오시던 리더분들이 다 사라지고 저희 부부 14명, 저희 부부까지 14명, 그리고 매출이 85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수입이 45만 원. 45만 원 가지고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근데 수입이 떨어지는 거는 어쨌든 뭐 다시 올리면 되니까. 근데 제일 마음 아픈 게 남편이 이틀 동안 침대에서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속상했어요. 이제 우리 남편도 많은 갈등이 되는 거죠. 이게 정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파트너들 80명에서 다 떠나가고 우리 부부까지 14명 남은 거는 어쨌든 우리가 열정 있으면 또 만들어내면 돼요. 근데 그들 떠나간 것보다는 남편이 안 일어나는 것이 가장 속상했어요. 저의 유일한 파트너, 나를 다이아몬드로 가게 해줄 파트너, 그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일으키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장 이제 생활비가 없으니까 제가 가사 도우미, 그때는 파출부죠. 가사 도우미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제가 강의를 했는데 뭐 제가 수십 명, 수백 명 놓고 강의를 했는데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 강경미가 거기서 서빙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아메이 사업하시는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저것 봐, 안 되잖아. 그러면 내 사업만 망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다른 사장님들 사업까지도 여파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내가 좀 그분들에게 안 보이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했던 것이 가사도우미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11시에 교육을 받고, 그리고 교육이 이제 1시에 끝나잖아요. 그럼 또 2시에 가사도우미 가죠. 그리고 7시까지 했어요. 7시까지 하고 다시 8시에 또 교육장에 왔죠. 그러니까 제가 뭘 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약 한 7개월 정도 가사도우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450만 원의 매출을 사파이어로 끌어올렸죠. 그 해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가사도우미 나가는데 남편이 거기 누워 있으면 안 되죠. 남편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전략이었어요. 저는 말로 싸우지 않습니다. 항상 행동으로 싸웠죠. 네. 그래서 남편도 정말 다시 사무실에 나가서 다시 명단 작성을 하고 다시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 해에 450만 원의 매출을 사파이어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호주 골든코스트 여행을 가게 됐죠. 그러면서 가사도우미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만두고 여행 갔다 와서 그 뒤로 또 열심히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그 다음 해에 2000년도죠. 2000년도에 저희는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했습니다.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하면서 그때부터 연말 보너스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2001년도에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이제 파운더스를 놓쳐본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2002년도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죠. 예, 그러면서 수입을 이제 보너스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됐죠. 근데 저는 아메이 사업 에메랄드 그 시점부터 약 13년 동안 빚만 갚았습니다.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연말 보너스 들어온 날입니다. 연말 보너스 들어오는 날 그거를 공중분해시키면서 희열을 느끼고 행복했습니다. 그 몇 시간 만에 그 들어온 보너스를 해마다 13년 동안 해마다 공중분해시켰습니다. 제가 제일 잘한 일이고 제일 행복했던 일입니다. 예, 그러면서 수석 다이아몬드를 했죠.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그 마음 아팠던 때가 언제냐면 저희 어머니 생신날이 한 번 있었습니다. 쟤는 에메랄드였고요. 그때 에메랄드니까 뭐 저는 이제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갔죠. 에메랄드니까 이제 나오는 수입도 좀 괜찮고 빚도 계속 갚아가고 이제 이러는데 어머니 생신날 7남매가 모이니까 어른만 14입니다. 어머니까지 15명. 예. 거기에서 이제 저녁을 먹고 술을 한 잔씩들 먹고 아메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메이는 이런 사업이라고. 형님들도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시라고. 시간 되시면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오빠들이 하나같이 자네 열심히 하게 지금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네. 이게 아니라 그런 거 너나 해. 그러면서 곁눈질로 쳐다보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쌓였죠. 술을 좋아하는 저희 남편은 술을 더더욱 먹게 됐고 그 자리에서 육두문자를 쓰게 됐죠. 다 위에 형님들인데 안에서 애들을 재우다 보니까 밖에서 싸움이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 보니까 우리 남편이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난리가 났죠. 펄펄 뛰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제가 한마디 했죠. 여보 아메이 사업은 아무나 못해. 우리 오빠들 같이 스케일이 눈곱 많은 사람들은 손바닥만한 가게 차려놓고 오는 사람한테나 팔 줄 알지 우리 같은 사업 못해. 이거는 스케일 큰 우리 같은 사람이나 하는 거야.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러고서 제가 자는 애들 투디러 깨워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도 후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투디러 깨워가지고 내 식구가 막 그 밤 12시에 막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같이 차가 벤츠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우라 터진 차를 끌고 갔었어요. 왜? 상황이 그때 그랬거든요. 마우라 터진 차를 끌고 남편이 막 우당탕당 거리고서는 지하에서 전 막 지상으로 막 올라오는 거를 저는 깜빡하고 애들을 막 손을 끌고 막 올라가면서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우리 오빠들한테 막 배웅 나오는 오빠들한테 막 뭐라고 할게요. 제가 두고 봐. 내가 이 집에 그랜저 끌기 전엔 안 와. 막 이러면서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오빠들이 한 사람 하나같이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가 봐요. 어깨를 툭툭 두딩기면서 하는 말이, 경미야, 너 왜 이렇게 분수를 모르냐? 분수껏 살아, 이 사람아. 이러면서 막 저한테 오히려 분수껏 살으라고 또 더 난리네요. 그래서 이제 애들 태워가지고 진짜 마우라 터진 차를 끌고 그 아파트 정문을 나서면서 정말 많이 울고 왔어요. 기필코 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했죠. 예, 그래서 가장 속상했을 때가 그때고요. 예, 두 번째 속상했을 때가 또 있었어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고 정말 위에 오빠들, 올케들보다는 내 밑에 있는 여동생 하나, 위에 오빠 다섯이고 밑에 여동생 하나가 있거든요. 여동생하고는 꼭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펑션을 보고 내셔널 컨벤션 같은 걸 보면은 여동생이 생각이 나서 미치겠는 거예요. 막, 예, 같이 하고 싶어서. 그리고 같이 자매들이 막 서 있는 모습 보면은 동생 생각에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져요. 예. 그래서 동생한테 가서 아메이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집안에 회원이 하나면 됐지 뭘 그렇게 줄줄이 엮으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예. 그래서 동생이 둘째 애를 낳고 이제 그 13평짜리 중고아파트에 살다가 34평짜리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가는데, 나는 월세방 살면서도 동생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기특해서 제가 뭘 집들이 선물로 해줄 게 뭐 아메이는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냄비하고 정수기하고 가지고 갔어요. 동생한테 집들이 선물로.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그 평촌 교육장, 이제 평촌이거든요. 평촌 교육장에 갔는데 동생이 잠깐 들리래요. 그래서 동생한테 딱 들렸어요. 들렸더니 제부는 그 퀸 박스를 들고 내려오고, 동생은 정수기 박스를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트렁크 열으래요. 열으라고 하더니 탁 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냄비 없어서 밥 못 해 먹니? 우리 아파트 정수 시스템 다 돼 있어. 필요 없어.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아메이 제품 어떤 것도 이 친구한테 갖다 주지 말자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대전에서 약 한 5, 6년 정도 사업을 하고, 이 수도권 쪽에 파트너들이 많이 포지션이 돼 있다 보니까 수도권 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제가 이사를 오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를 제가 21년간 모셨거든요. 이 어머니를 21년간 모시니까 우리 집에 이제 형제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올 때마다 제가 이제 퀸으로 요리를 막 해서 대접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동생이 어느 날인가 맥주 한잔 먹고 하는 말이, 내가 내 인생에 가장 후회하는 게 있다라면 냄비 반납했다는 거. 정수기 반납했다는 거래요. 그 말을 들으니까 여기 앙금이 쌓여있던 앙금이 또 온열에 돈 녹듯이 싹 또 녹는 거예요. 그 다음 날로 가서 또 사다 줬잖아요, 제가. 그 다음 날로 사다 줬어요. 예. 정말 저는 친정 어머니를 21년간 모셨지만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어떤 형제들한테도 단돈 10,000원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온리 정말 제 능력으로 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런데 저는 친정 어머니만 모셨냐? 저는 시어머니도 계셨어요. 예. 그래서 시어머니도 저희가 약 한 5년 정도 병수발을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친정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3년 됐거든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바로 또 큰오빠가 많이 아프신 거예요. 예. 근데 큰오빠는 사실은 형제잖아요. 예, 자식도 있어요. 근데 자식이 광주에 있어요. 전라도 광주. 그러다 보니까 안산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쉽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거리가 15분 거리밖에 안 돼요. 오빠네 집 거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3년 동안 병수발을 들게 됐죠. 그래서 정말
한 달에 7번을 서울대병원을 모시고 다녔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에 오빠를 모시고 서울대병원에 6시 반에 도착하면은 거기서 수혈하고 소변 검사하고 그러면서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9시 반까지 기다려야 돼요. 완전 진료 시간을. 그래서 이제 교수님 2분 만나고 집에 오면 보통 2시예요. 그거를 한 달에 7번씩 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저보고 다 착하다 그래요. 예. 근데 사실은 돈이 있으면은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옆에 형제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그걸 나 몰라라 해요. 그래서 친정 오빠를 3년 동안 병수발을 들으면서 친정 오빠가 너무너무 진짜 저한테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제 돌아가신 지 지금 50일 됐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지켜드렸죠. 지켜드렸는데 오빠가 정말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모아놓은 돈을 정말 저한테 다 상속하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냥 몇 천만 원 정도. 예, 이렇게 저한테 이거는 다 너가 써야 될 돈이고 너의 수고비다고 그동안에 나 때문에 고생 많았다. 그러면서 오빠가 저한테 모두 주고 가셨습니다. 저희 그룹에는 자랑거리가 하나 있죠. 예, 이제 68에 이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신 할머니가 73세에 신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 일이 지금 20년 전 일입니다. 예,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는 20년 됐는데 그 할머니가 후원하신 분은 딱 3분이었어요. 3분인데 한 분은 이제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셨고요. 2분은 지금도 너무너무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다이아몬드고 한 그룹은 에메랄드예요. 내년에 에메랄드 사장님은 내년에 다이아몬드 도전하실 겁니다. 돌아가신 할머니 사업이 저희 그룹에서는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 20년 됐지만 매달 예, 그 할머니가 받던 그 수입이 그 자녀분, 아들이 매달 상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 사업을 하신 거는 고작 3년밖에 안 됩니다. 3년밖에 안 되지만 그 할머니가 매달 아들한테 상속해 주는 돈은 100만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이라는 돈은요. 은행에 15억을 넣어놔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돈이에요. 돈이라는 것은 가장 안정적으로 맡겨놓을 수 있는 것은 은행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예, 은행에 맡겨놨을 때 매달 100만 원 나오죠. 15억 맡겨놨을 때. 그 할머니는 가치로 봐서는 15억을 벌고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이 아메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아메이 사업의 가치로 봅니다.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이 사업을 하느냐. 어떤 분은 그래요. 나 아메이 사업 2년 했는데 나 100만 원도 못 벌어. 아니요. 대단한 돈 버신 겁니다. 여러분 수원역 앞에 오피스텔 샀다고 친구가 자랑하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한 달에 세가 한 달에 50만 원 나와요. 1억 주고 오피스텔을 샀는데 한 달에 세는 5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50만 원을 지금 벌고 계시다라면 여러분 수원역 앞에 오피스텔을 하나 산 거예요. 제 동생 평촌역에 오피스텔 2개 가지고 있습니다. 매달 65만 원씩 세를 받고 있죠. 예. 여러분이 지금 50만 원 받고 있다라면 50만 원 더 벌어서 오피스텔 2개 운영하시면 됩니다. 네. 제 친구가 화성시청 앞에 이번에 건물을 하나 올렸습니다. 11억 주고 4층은 저희가 살고 자기네들이 살고 1층, 2층, 3층 세를 주는데 한 달 세가 35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예. 근데 그 350만 원 가지고 그 건물 유지하면서 자기네 생활하기가 벅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계속해요. 예.
여러분 아메이 사업, 여러분 직장 생활을 20년 이상 해서 퇴직하면은 연금을 얼마 받습니까? 150 정도 받습니다. 공무원, 내 친구들 다 자녀들이 공무원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수입도 안정적이고 나중에 연금 때문이겠죠. 근데 공무원 퇴직연금, 퇴직하고 연금으로 받으면은 많이 받으면 250에서 300만 원입니다. 근데 250에서 300만 원? 그거 가지고 사실은 풍요롭지 못합니다.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야 낫겠죠. 근데 그 연금을 아메이 수입 같은 연금을 더하면 얼마나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숙제는 연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삶의 숙제가 끝나는 거죠. 인생의 숙제가 끝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아메이를 통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약 한 달, 1년 반 동안 수입을 매달 이렇게 받으면서 저는 30대, 40대는 아메이도 상속이 되고 연금이 되고 이렇다라고 교육장에서 수없이 저도 얘기 들었지만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수입들이 나한테 뭐 되겠지, 뭐 주겠지. 그런데 이 코로나 터지면서 1년 반 동안 정말 이 가치를 뼈저리게 느꼈던 거죠.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그 수입들이 따박따박 14일이 되면은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놨구나. 제가 정말 돼지 꼬리인 줄 알고 잡았더니 그게 나중에 보니까 코끼리 꼬리였던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화면만 보고 이 카메라만 보고 제가 이제 교육을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 지금 오늘 두서없거든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메이 사업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끝까지 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